컴퓨터가 본다는 거,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해진 걸까요? 오늘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기술 얘기가 아니고요. 생물학과 공학이 만나서 현대 AI 혁명을 일으킨 정말 수십 년에 걸친 엄청난 대서사십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시각지능의 미스터리를 푸는 것, 그게 바로 지능의 미스터리를 푸는 거다. 이게 그냥 멋진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본다는 것의 비밀만 풀면 지능이라는 더 큰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강한 믿음, 바로 이 믿음 하나가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감각을 기계에 불어넣으려는 그 위대한 여정의 엔진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놀랍게도 컴퓨터가 아니에요. 훨씬 더 먼 과거. 그러니까 지구의 생명체가 처음으로 눈을 갖게 된 바로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5억 년도 더 전에 지구에 처음으로 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생존 경쟁의 룰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1500년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기계의 눈을 꿈꾸며 스케치를 남겼고요. 그리고 마침내 바로 지금 인공지능이 그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기나긴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시각은 언제나 지능의 핵심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럼 보는 기계를 만들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 자신의 설계도, 바로 우리 뇌 속을 먼저 들여다봐야 했어요.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했죠.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는요, 1950년대에 있었던 한 노벨상 수상 실험에서 나왔습니다. 등장인물은 연구원 2명, 고양이 1마리, 그리고 프레딕터 스크린.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바로 이 실험이 우리 뇌가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 그 비밀의 문을 처음으로 열어젖혔습니다. 실험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들 뇌가 사진 찍듯이 세상을 한 번에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뇌 속에 있는 뉴런 하나하나는 굉장히 단순한 임무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오른쪽으로 45도 기울어진 선만 찾아낼 거야. 나는 수직선만 감지할 거야. 이런 식으로요. 아주 작은 전문화된 가장자리 탐지기들이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뇌는 세상을 한 번에 통째로 이해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과 같아요. 1단계, 뉴런들이 선이나 가장자리 같은 가장 기본적인 블록을 찾아내면 2단계 뉴런들이 그 블록들을 모아서 모서리나 곡선 같은 좀 더 복잡한 모양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층층이 정보를 쌓아 올려서 마침내 얼굴이나 자동차 같은 완전한 그림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 방식, 이걸 바로 계층적 처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나중에 컴퓨터 비전의 완벽한 설계도가 됩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자, 이렇게 한쪽에서는 뇌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죠. 근데 바로 같은 시기에 전혀 다른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뇌를 해독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디지털 뇌를 만들려는 공학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1980년에 나온 네오코그니트론 같은 게 바로 그런 시도였어요. 뇌의 계층 구조를 그대로 본떴죠. 물론 아직은 좀 원시적이어서 모든 규칙을 사람이 하나하나 코딩해줘야 했어요. 그래도 대단한 거였죠. 간단한 숫자 정도는 알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아, 이게 가능하긴 하구나 하는 희망을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진짜 판도를 바꾼 기술, 즉 게임 체인저는 바로 역전파라는 알고리즘의 등장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오답노트 같은 거예요. 기계가 답을 틀리면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생각한 거지? 하고 계산 과정을 거꾸로 되짚어가면서 스스로 잘못을 고치는 거죠. 드디어 인간이 하나하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계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자, 이렇게 1980년대 후반까지 뇌를 연구하는 쪽, 그리고 디지털 뇌를 만드는 쪽, 양쪽 모두 꽤 의미 있는 성과를 냈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은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컴퓨터 비전 기술은요, 아주 깨끗하게 통제된 실험실 안에서 네모, 세모 같은 블럭을 알아보는 수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현실 세계는 어떻죠? 그림자도 있고 조명도 계속 바뀌고 온갖 것들이 뒤섞여 있잖아요. 그럼 복잡한 현실 앞에선 완전히 무용지물이었어요. 인공신경망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흰 종이에 또박또박 쓴 숫자 2를 알아보는 것과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한 방구석 사진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찾아내는 것. 이 둘 사이의 간극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벽을 도저히 넘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뇌를 따라 하든 아예 새로 만들든 두 가지 접근법 모두 현실 세계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희망은 순식간에 실망으로 바뀌었고 결국 AI 분야 전체에 길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연구 자금도 끊기고 사람들의 관심도 식어버렸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두 분야 모두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그 한 조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건 더 똑똑한 알고리즘이나 더 빠른 컴퓨터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놓치고 있던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길고 긴 겨울을 끝내고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2012년. 뇌과학과 컴퓨터공학, 따로따로 흘러가던 이 두 개의 강물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는 현대 AI의 빅뱅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지막 퍼즐 조각. 그건 바로 데이터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요. 스탠퍼드 연구진들이 이미지넷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 1,500만 장에다가 하나하나 이건 고양이 사진, 이건 소방차 사진 하고 이름표를 붙여놓은 말 그대로 세상을 담은 거대한 시각 백과사전이었던 거죠. AI에게 세상을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가 드디어 생긴 겁니다. 그리고 2012년 바로 이 이미지넷 데이터를 가지고 실력을 겨루는 세계 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사건이 터지죠. 이전까지의 우승팀들 오류율이 한 26%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알렉스넷이라는 팀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오류율을 15%대로 확 낮춰버립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여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좀 더 잘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나타난 거죠. 게임의 판을 뒤엎어버린 겁니다. 사실 알렉스넷의 기본 구조는요, 30년 전 모델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달랐을까요? 바로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 역전파, 그리고 AI를 가르칠 수 있는 방대한 교과서, 이미지넷. 이 두 개의 강력한 무기가 만나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 거죠. 2012년에 이 알렉스넷 쇼크는 정말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지긋지긋했던 AI의 겨울은 완벽하게 끝났고요.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새로운 시각 능력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컴퓨터는 단순히 사진을 보고 이건 고양이야 라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사진 속 고양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네모박스로 표시하고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심지어 우주 비행사가 말을 타고 있는 사진이라는 글만 입력하면 정말 그런 그림을 그려내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바로 이 길고 긴 이야기 덕분에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갤러리가 알아서 인물별로 사진을 정리해주고 우리가 텍스트 몇 줄로 상상 속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기술은 지금 이 중간에도 의료 영상을 분석하고 자율주행차에 눈이 되고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키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바로 기계가 보는 법을 배우게 된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는 사물을 인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처럼 진정으로 이해하는 걸까요? 사진 속 농담을 이해하고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고 슬픈 장면에서 공감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이해 말입니다.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다음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